문재인과 그 가족들은 지금 자신들이 설계한 법적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휘둘러왔던 경제 공동체는 국가의 존립을 파괴해왔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파괴했던 국법 질서는 자신들을 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관심법의 칼날은 자신들의 발목을 갉아매고 있습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그 덫은 예외 없이 자신들에게 되돌아와 자신들의 업보가 되고 있습니다. 문다인은 검찰 수사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공동체라는 관심법은 문재인과 한동훈이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마도 잊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유라는 날카롭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덫에 스스로 걸린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경제 공동체 논리가 이제 문재인의 가족을 겨누고 있는 칼날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설계했던 관심법이 어떻게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산냥개 한동훈에게는 그 시절이 화양연화라 불릴 정도로 절정기였습니다. 한동훈은 바로 그 시기에 경제 공동체라는 허구의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관심법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억지로 공범으로 엮기 위한 법적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공범이라는 그야말로 궤변을 펼치면서 서로 남남인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로 묶었습니다. 구속할 뚜렷한 법적 증거도 없었음에도 이 관심법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문재인의 사냥개가 설계해 놓았던 이 경제 공동체의 논리가 바로 문재인에게 되돌아와서 문재인을 갉아매고 있습니다. 자신이 키운 사냥개가 만든 덫에 결국 문재인과 그 가족들이 스스로 걸려들고 있는 업보를 지금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가족들에게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나 볼 수 있는 자범 수준의 범죄 행각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그 가족들은 돈에 환장한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돈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리지 않고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 씨는 공공기관으로부터 1,400만 원짜리를 지원받는 것을 포함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2억 넘게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생활비를 타고 쓰고 있던 백수 문다혜 씨도 제주 별장을 매입하고 서울 양평동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를 몰고 타지마할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5천만 원의 현금을 보따리에 넣어서 비서관을 통해서 은행 창구에서 부통장 입금으로 딸에게 송금했습니다. 수백 벌의 명품 의상을 구입했고 특할비까지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백수 생활하던 사위를 항공사 전무로 취업시켜서 수억 대의 돈을 받게 했고 또 최근에는 문다혜 씨가 문재인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로부터 책 디자인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디자이너도 받기 어려운 거액이 문재인 가족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들은 대통령 기간에 돈벌레처럼 무자비하게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비리의 의혹들은 그저 드러난 것의 일부입니다. 한동훈, 이원석이가 지난 2년간 문재인 수사를 봐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범죄 규모는 아마도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문재인 비리는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다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가족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유라는 자신들이 설계한 경제 공동체 논리가 이제 너희들에게 돌아간다. 이제 너희가 그 칼날에 당할 차례다. 라고 문재인 가족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시원한 일갈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큰 호응을 보냈습니다. 문다혜뿐만 아니라 문재인과 그 측근들 역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문재인의 과거 발언이 부메랑처럼 그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려 있을 때 문재인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다뤄야 한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을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궤변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개도 웃을 일입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저주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을 덮치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코지 하려던 법적 잣대가 이제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현재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무엇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에게 산적해 있는 부패 비리 사건이 마구마구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논평 한 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이재명과 비밀스러운 밀당까지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는 여전히 문재인의 충견으로서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동훈과 이원석은 발광하듯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구속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조용합니다. 그들의 논리가 자신이 모셨던 문재인에게 돌아왔습니다. 비겁하게도 이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열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자들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관역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문재인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올가미는 문재인을 향해 조여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절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문재인과 한동훈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 업보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역사의 심판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안병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